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무더운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여름철 건강 주의하시고 더위 먹지 않도록 관리 잘하셔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비롯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 2차 점검 결과 위법 부적정 집행 총 5,359건, 5,824억 원이 추가 적발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은 2022년 9월 1차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관련 농림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하고 2차 점검을 시행하여 전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사업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 기금 사업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 부적정 집행을 총 5,359건, 5,824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8월까지 진행된 1차 조사 적발 결과 2,267건, 2,616억 원을 합치면 총 7,626건, 8,440억 원 규모의 위법 비리가 적발된 것입니다. 주요 적발 내용에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거나 농지건축물 태양광 시설을 조사한 결과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 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받은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지원사업 관련 적발 총 건수는 3,010건, 4,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791건의 574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해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 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전력 분야 연구 개발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2건의 266억 원의 부정 사용이 밝혀졌습니다.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기타 전력기금에서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수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에 부적정 및 잔행 미회수 등으로 총 386건, 86억 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은 이 중 404억 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 85건을 진행하기로 예정했으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높게 쳐주는 제도를 수정하고 농민과 협동조합에 혜택을 주던 한국형 FIT 제도를 종료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강력히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위법과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태양광 산업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 원칙대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정직한 이들도 많이 있는데 현재처럼 문제점만 부각된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특혜 비리 의혹이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한 결과 공직자들이 민간 업체와 공모에 인허가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올 6월 13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결과적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자체 태양광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경우 현재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사업을 앞둔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2021년 기준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4.4기가와트였지만 2022년 3기가와트로 1.4기가와트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올해는 2기가와트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설비가 줄어든 것은 유엔에 등록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보급 비율과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추는 것과 태양광 발전 사업의 허가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퇴하는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는 계속 육성해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연 조건이 불리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은 단점도 있지만 필요한 에너지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은 원자력과 신재생의 청정 에너지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면에서 적절한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우엔 일부 품목에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잠재력도 갖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리는 앞으로도 엄단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며 국제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출 기반형 제조업 주도의 국내 산업 성향을 고려하였을 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고민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의 경우 공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현재 관점뿐만 아니라 미래 관점을 고려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